안녕하십니까, 강사 윤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향 제어 밸브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보이시는 게 이 포핏 형식인데요.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막는 겁니다. 얘를 쭉 내리면 촥 막히겠죠, 한 방에. 그리고 공기가 통할 때도 얘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공기를 바로 통합니다. 공기가 됐던 기름이 됐건 어떤 형식이든 이런 방식의 그 형태를 포핏 형식이라고 합니다. 포핏. 그래서 고압용 유압 방향 전환 밸브로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고압으로는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압으로 여기가 오다 보면 이 위치에 얘를 막을 때도 이 압력을 엄청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세게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고압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내부 누설이 적고 조작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압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자, 두 번째 로타리 형식으로 있는데, 이 로타리 형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자, 중요한 거 유량이 적고 압력이 낮은 요거는 똑같습니다. 포핏 형식이나. 그런데 원격 제어형 파일럿 밸브로 사용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고압 대용량으로는 불리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쉬우면서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은 포핏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원격 제어형 파일럿 밸브로 사용한다. 요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 스풀 형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런 피스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요게 기름 가는 길입니다. 공기나 기름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요게 한 방에 착 움직이면 동시에 막네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착 움직이면 동시에 열리네요. 자, 요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얘를 스풀이라고 합니다. 스풀. 그래서 이거를 스풀 형식이라고 해요. 자, 스풀 형식으로는 주로 거의 대부분 이 스풀 형식의 밸브가 사용이 되는데, 자, 전환 밸브로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자, 스풀 쪽 방향에 전격 추력 평형을 얻게 되고 측압 평형을 얻게 되고, 자, 각종 유압 흐름의 형식을 쉽게 설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유압 흐름의 형식을 얘를 조금만 이쪽으로만 옮겨주면 얘는 막히고 얘는 가네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아주 간단해요. 쉬워집니다. 얘를 포핏 형식으로 설계를 하려면 일일이 이거를 다 하나씩을 다 해줘야 되고, 다 일일이 하나씩을 다 돌려야 돼요. 근데 스풀 형식으로 하면 조작도 쉽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들고 나는 구멍이 여러 개로 만들다 보니 여기에서 요만큼 누유가 돼도 5개가 다, 4개가 다 누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누유가 발생을 합니다. 포핏 형식보다는 누유가 좀 더 비교상 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예제 보겠습니다. 유압의 방향 제어 밸브 중 스풀형 밸브의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거. 힘이 축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 압력에 따른 조작력의 변화가 적다. 자, 각종 조작 방식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 자, 이물질이 섭동본에 눌러붙으면 고착 현상이 발생한다. 스풀형 밸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없었는데 그럼 얘인가? 쿠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유량이 적고 압력이 낮은 원격 제어형 파일럿 밸브를 사용한다. 이거는 바로 전에 봤던 로타리, 예, 기억나십니까? 로타리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원격 제어형 파일럿 밸브를 사용한다. 이거였어요. 이게 로타리 형식이었습니다. 로타리 형식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남았네요. 이물질이 섭동본에 눌러붙으면 고착 현상이 발생한다. 자, 여기 꼭 섭동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간에 뭔가 이물질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물질은 계속 작동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고착 현상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스풀 형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단점 중에 추가로 하나 더 되게 됩니다. 요런 길들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착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스풀 형식의 설명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추가로 여기서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방향 제어 밸브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를 이게 지금 이해하시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기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호가. 자, 이런 기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3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포트. 자,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편이냐, 양이냐. 자, 요 3가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기호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그림을 여기다 그려 보자면, 자, 여기가 중립입니다. 그리고 요 양쪽에 솔레노이드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란 얘기는 뭐냐면, 얘기는 전기 신호를 주는 애입니다. 전기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를 주면 이쪽으로 밀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스프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스프링 표시. 자, 요 스프링 표시가 뭔고 하니 이쪽으로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주게 되면 얘를 밀어요. 그런데 솔레노이드 신호를 빼면 빠지죠. 그러면 힘을 밀고 있던 게 없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스프링이 힘으로 밀었으니까 얘가 쭉 압축이 됐겠죠.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얘를 다시 밀어요. 그래서 원상복귀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쪽에 달렸네. 그러니 얘가 중립으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 스프링 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 힘의 이상으로 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레노이드 한쪽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딱 중간으로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솔레노이드 표시를 편양을 가리게 됩니다. 요게 양쪽에 달렸으면 양, 그죠? 요게 한쪽에만 달렸으면 편. 네, 편양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방향제 밸브의 3인치 4방향 밸브, 요거에는 양쪽에 다 달린 걸로 아마 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양솔만 갖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포트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기름이 들고 나고의 구멍 개수를 얘기합니다. 개수가 포트예요. 포트. 구멍 수를 얘기합니다. 구멍 수는 4개네요. 4개. 자, 이 구멍 수가 뭐냐면 요게 바로 쭉 오시게 되면 띡 방향이에요. 방향. 4방향. 4방향으로 기름이 들고 나고를 한다. 자, 그리고 위치는 뭐냐면 네모 칸수예요. 칸수. 하나, 둘, 3개니까 네모 칸수가 요거는 쭉 오시게 되면 3위치가 되는 거예요. 3위치. 왜? 하나, 둘, 3개니까 네모 칸수가. 자, 요렇게 밸브 이름을 명칭을 부를 때, 호칭을 할 때는 요렇게 합니다. 위치로 할 수도 있고, 위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방향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냥 네모 칸수로만 세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4포트 3위치 밸브입니다. 4포트 3위치 내지는 3위치 4포트 밸브, 3위치 4방향 밸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밸브 기호가 나올 때 네모 칸수가 여러 개예요. 그리고 요 들고 나는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기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동 스풀 밸브로서 요거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스풀형 밸브예요.
요 안에 스풀이 내려가 있어서 그 스풀을 이 솔레노이드로 하면 스풀이 딱 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스풀의 전원 위치가 3개. 요게 1칸, 2칸, 3칸. 요런 방식이 될 수 있고, 얘가 밀게 되면 요런 방식으로 요게 요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얘 신호가 들어와서 얘가 밀면 요렇게 바뀌게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흐르는 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기름이. 자, 밸브로서 특유의 유로를 형성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 중간 부분 보세요. 중립 위치에서 모든 포트가 서로 통해요. 무부하 운전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뭐냐면 무슨 소린가 하니 이 중간 위치에 있으면 다 통해. 다 통해. 다 통해. 여기 A, B, PR이 그냥 다 통해요. 그래서 이 회로 내의 기름도 그냥 싹 다 빠져버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기름도 압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작동은 내가 시작은 안 했어요. 작동은 시작은 안 했어도 여기서 들어가는 압력이 있는 게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부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줘서, 그죠? 어떤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그 회로에 맞게 얘가 신호가 들어가고 신호가 들어가서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그때는 부하를 받아요. 하지만 이 중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때는 부하를 받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원 시에 충격이 적고 성능이 좋으나 정확히 정지시킬 수가 없다. 뭐냐면 내가 이거 신호를 줘서 방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실린더를 쭉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호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고 있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가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가던 게 좀 더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신호를 뺐을 때 그 자리에 딱 멈추질 않아요. 얘는 조금씩 슬그머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지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 거를 보시겠는데, 자, 세미 센터 타입은, 세미 오픈 센터 타입은 요거는 오픈 센터형 밸브 전환 시 충격 완충용으로 스플랜드를 교축시킨 밸브이다. 뭐 이런 정도만 좀 알고 계세요. 세미 오픈 센터 타입은 정말 간혹 나오긴 합니다.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실 건 세미가 나오게 되면 충격 완충,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미는 완충이야. 세미는 완충.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올 포트 블록형. 대부분 요게 많이 쓰입니다. 요게 많이 쓰이고 또 한 가지 또 많이 쓰이는 게 있는데 요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가 왜 사용을 많이 하냐면 중립 위치에서 모든 포트가 차단된 형식이에요. 무슨 소린가니 내가 솔레노이드 신호를 줘가지고 딱 이게 방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피스톤 쭉 가고 있어. 그런데 중간에 멈춰야 돼.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딱 멈춰야 돼. 그러면 이 신호만 딱 빼면 중간에 기름이 딱 멈춰버리니까 가다가 중간에 그냥 즉시 정지해. 즉시 정지. 그냥 중간으로만 와버리면 가던 게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 위치가 제어가 확실히 고정돼요. 확실히 고정되기 때문에 올포트 블록형 많이 사용합니다. 단 급격한 밸브 전환 시에 서지압이 발생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돌거나 쭉 가던 게 갑자기 대용량 뭐 몇 톤, 10톤, 뭐 50톤, 100톤짜리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떡 끊어졌어요. 그러니 가던 게 있으면 쿵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게 기계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고장도 나겠죠.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서지압이 발생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지압을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식의 밸브도 있고 회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배우셨죠? 그런 것들을 왜 사용하는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급격한 밸브 전환 시에 서지압이 발생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알고 계시고 올포트 블록형까지 들으셨고, 자, 그 다음에 프레셔 포트형 블록형이에요. 자, 얘는 뭔가 하니 자, 보세요. 입력 포트, 자, 중립 상태에서 입력 포트가 막혀버리고 다른 포트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뭔 소린가 하니 저속, 경부하에서 관성에 의한 자주 위험이 적을 때
적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가령 자, 실린더를 한번 사용한다고 봤을 때 실린더가 우리는 보통은 실린더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로로 이렇게. 그런데 가령 이렇게 가로는 놓지 않고 세로로 생긴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용량의 막 그런 실린더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린더 헤드가 있어가지고 뭐가 이제 작동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막 한 100톤짜리야. 그럼 어떻게 돼? 요거 기억나세요? 저 뭐야 카운터 밸런스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죠. 요런 게 떡 멈췄을 때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내려온다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올포트 블록형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딱 멈춰 있으니까 이런 게 덜 하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무거우면 얘가 줄줄줄줄 새.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카운터 밸런스 외에 다른 것들도 또 사용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하자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프레셔 포트 블록형을 밸브로 써놓고 이렇게 실린더로 연결을 해놨다고 치면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AB 포트가 요게 자 이렇게 가고 요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작동을 하다가 딱 멈췄어요. 중립에 왔어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로 들어가는 기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게 지금 다 통했어. 자, 그러니 뭐야? 다 빠져나가 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얘가 멈춰 있어야 될 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쓰면 안 되겠다. 이 말이 저속, 경부하에서 관성에는 자주의 위험,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위험성이 적을 때만 얘를 사용해요. 얘를. 자, 펌프 아뷰를 다른 액추에이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거를 또 다른 실린더에다가 또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로로 놓은 거에는 쓰지 않고 자, 이렇게 가로로 놓은 거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게 스스로 지가 쭉 떨어지는 이럴 위험이 없을 때 이럴 때만 사용을 하고 자, 요런 다른 액추에이터에 또 맞물려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다른 회로에 넣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텐덤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아까 전에 자, 기억하세요? 올포트 블록형. 그죠? 여기에서 요것만 이렇게 연결해 준 게 바로 요 텐덤형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연결된 게. 그죠? 자, 팬텀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센터 바이패스형이다. 센터 바이패스형이 뭐냐면 센터일 때 요 바이패스 내가 작동을 안 시키고 있을 때는 무브화로 아예 그냥 들어가는 요 입력 라인의 기름이 그냥 아예 출력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로 내에는 밸브 위에 회로 내에는 무리를 주지 않고 무브화로 얘가 기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할 때 신호를 줘가지고 방이 바뀌면 작동을 제대로 하겠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예 압력을 위쪽이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겠죠. 여기 밑에 그 말이 나옵니다. 무브화 운전 시 사용한다. 자, 중립 위치에서 AB 포트가 모두 닫혀서 임의의 위치에서 딱 고정되는 거는 올포트 블록형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부하가 걸리는 거는 없애주는, 그죠? 그래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형 그리고 블록형 요거의 두 가지 혼합 형태 장점을 모아놓은 것이 이런 텐덤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고 자, 탱크포트 블록형. 자, 얘는 뭐냐면 탱크포트 요게 R 방향이 탱크로 귀환시키는 환원시키는 그런 출력 방향이에요. 요거를 다른 회로로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요렇게 나온 게 요렇게 탱크 표시로 환원됩니다. 환원되는 데로 들어가요. 자, 요 탱크 포트가 탱크로 나가는 포트가 블럭 딱 끊겼다. 그래서 탱크포트 블록형이에요. 자, 요 놈은 중립 위치에서 PAB가 접속을 해요. 그래서 전진 행정은 차동 회로에 의한 종속이 가능하다. 차동 회로, 다른 회로에 대한 종속이 가능합니다.
단 출력, 그러니까 탱크로 보내는 것만 끊겨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속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 포트 블록형은 뭐냐?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탱크로 환원시키는 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실린더 가는 것도 하나 연결이 돼 있네. 그런데 하나는 막혀 있어요. 하나는. 그렇다는 얘기는 얘로는 들어가더라도 여기 실린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죠? 움직인다고 하면 얘로는 기름이 가봤자 나가는 길이 딱 막혀 있으니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데 무부하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중립 위치에서 PAR 포트가 접속을 합니다. 펌프 언로드가 요구되면서 펌프 언로드는 얘가 펌프가 기름을 지금 쏴주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는 안 되게 언로드예요. 언로드가 요구가 되면서 끊기면서 부하에 의한 자주를 방지할 때, 부하에 의한 자주가 뭐라고? 실린더가 이게 쭉 떨어질 때 얘가 끊기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부하에 의한 자주를 방지할 때, 그죠? 요럴 때 요런 포트를 블록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사이드 포트 블록형. 참나 종류도 많아요.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입력하고 끊었어. 자, 출력 중에 자 실린더로 갈 것 중에 하나만 또 딱 끊겼어. 그리고 A하고 이렇게 출력, 이 드레인 탱크로 나갈게 요거만 연결이 됐어. 이건 뭔 소리야? AR 포트가 접속한다. 펌프의 압류를 다른 액추에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다. 얘는 뭔 소린 거 아니? 자, 펌프의 압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용을 하다가 중립으로 딱 왔어. 그러면 요 실린더 내에 기름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남은 기름을 탱크로 전환을 안 시키고 다른 또 뭐 밸브라든가 뭐 실린더라든가 뭐 요런데 다른 액추에이터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 핵심 예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정리 다시 할게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몇 가지만 딱 추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포트 오픈형. 그리고 두 번째 올포트 블록형. 자, 세 번째 텐덤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세 가지가. 그렇다고 다른 게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안 쓰이는 게 아닌데 쓰인다면 현장에 쓰인다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특성에 따라서는 다른 게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로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게 되겠어요.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3위치 4포트 밸브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 녀석이죠. 자, 클로즈 센터형 밸브에 대한 설명이다. 클로즈 센터 뭐라고? 올포트 블록형이에요. 클로즈 센터형이. 자, 밸브의 설명이 옳은 것은 실린더를 임의 위치에서 고정시킬 수 있다. 중립 위치에서 펌프를 무부하시킬 수 있다. 어라, 이거 좀 뭐가 이상하네. 자, 한 개의 펌프로 두 개 이상의 실린더를 작동시킬 수 있다. 어라,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자, 급격한 밸브 전환 시 서지압이 발생된다. 자, 밸브의 설명이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요거. 자, 요거 완전히 확실한 거 두 개는 뺐습니다. 자, 뺐는데 자, 아닌 거는 확실한 거를 빼보겠습니다. 자, 중립 위치에서 펌프를 무부하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 끊겨 있는 거 올 포트, 모든 4개 포트가 다 끊겨 있는 게 올 포트예요. 무부하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부하시킬 수가 없어요. 자, 틀린 건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개의 펌프로 2개 이상의 실린더를 작동시킬 수 있대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 말장난입니다. 요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한 개의 펌프로 2개 이상의 실린더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왜? 밸브를 여러 개 써서 한 개 펌프로 쓰지만 거기서 그 호스 연결을 다른 데로 써가지고 다른 밸브 써가지고 얼마든지 2개 이상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은 꼭 클로즈 센터형 밸브에 대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횟수 보겠습니다. 물론 옛날 거긴 해요. 옛날 거긴 한데 어이구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자주 출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에 걸리시지 말라고 꼭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향 제어 밸브, 여태까지는 압력 제어 밸브를 설명드렸는데 방향 제어 밸브 지금 보실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방향 제어 밸브가 방금 전에도 압력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런 방 위치를 솔레노이드 움직임으로 위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어, 그냥 가냐 마냐 뭐 이런 형식의 간단한 방향 제어 밸브를 좀 볼 거예요. 자, 보면 체크 밸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체크 밸브를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놈입니다. 요거 카운터 밸런스 할 때 이 꽃갈 모양 요거 볼 있는 거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체크 밸브가 자, 기름이 흐르는 걸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시면 기름이 이쪽으로 갈 때는 얘 볼을 밀고 가요. 그러니까 잘 갑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방향으로 이쪽으로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름이 갈 때는 이 볼을 밀면서 가려다 보니까 입구가 여기 돼 있어요. 볼을 딱 막아. 기름이 안 가요.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기름이 흐릅니다. 한쪽 방향의 유동은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은 차단하는 밸브다. 그래서 얘는 이 말이 주는 주요 기능이 뭐냐면 역류 방지예요. 이쪽으로는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절대 흐르지 않게 하려고. 역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회로들 있죠. 이럴 때 체크 밸브를 사용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꽃갈이 다른 것들이랑 혼용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위령 조절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카운터 밸런스에도 사용이 되고 파일럿탕 체크 밸브에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체크 밸브 하나만 보다도 혼합해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녀석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차단 방법에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볼 형태로 쓰지만 원추를 사용할 수 있고 볼도 판도 격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사용하든 막아주는 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프링이 있건 없건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꽃갈 모양하고 볼 이 기호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요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 꽃갈이 중요한 겁니다. 자, 압력 저하에 따른 위험 방지나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형식으로는 흡입형, 스프링버형, 유한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파일럿 조작형이라는 거 요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속 밸브라는 게 나오는데 셔틀 밸브하고 같이 나옵니다. 자, 감속 밸브는 유압 작동기의 운동 위치에 따라 캠 조작으로 회로를 개폐시키는 밸브다. 작동기의 움직임을 서서히 가속하기 위해서 유량 제어 밸브와 함께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고 셔틀 밸브는 이게 5월 밸브라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가령 자,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볼을 하나 딱 넣어놔요. 볼을 하나. 자, 그러면 이쪽에서 기름이 오면 이 볼을 쭉 이쪽으로 밀겠죠. 그럼 여기 막아. 그리고 요게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기름이 오면 이쪽으로 쭉 밀어. 그래서 볼을 막아. 이렇게 기름이 흘러요.
어느 쪽으로든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무조건 기름이 흘러요. 그래서 어디로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구측 포트는 두 개의 입구측 포트 관로 중 고압측과 자동적으로 접속한다. 왜? 양쪽으로 기름이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양쪽으로 기름이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한 30 힘으로 오고 이쪽에서는 10 힘으로 와요. 그러면 이쪽이 동시에 오면 이 볼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고압으로 민 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으로 오는 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30으로 온 것만 흐르게 된다. 그래서 고압측과 자동적으로 접속한다. 네. 자, 요런 정도만 이 기호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셔틀 밸브 요거는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 자, 핵심 예제 가겠습니다. 다음 밸브의 사용 목적이 틀린 것은 시퀀스 밸브는 다수의 액추에이터의 동작 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서 결정, 시퀀스 밸브. 자, 셔틀 밸브는 안전장치나 검사기는 연동제어에 사용합니다. 요거 알딸딸하네. 감압 밸브는 2차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요거 알딸딸하네. 압력 스위치는 압력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변화시킨다. 요건 맞네요. 자, 요거 두 개 맞고, 요거 둘 중에서 뭔가가 약간 알딸딸한 게 있습니다. 자, 셔틀 밸브는 안전장치나 검사기는 연동제어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자, 검사기는 연동지능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압 밸브는 2차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감압 밸브 잠깐 나왔어요. 감속 밸브가 나왔네요. 자, 감압 밸브는 2차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전체 압력, 자, 감압 밸브 했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전체 압력 40바, 50바 뭐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감압 밸브를 지나가고 나면 내가 원하는 뭐 20이든 10이든 조그만 압력으로 내가 원하는 압력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밸브다. 그게 감압 밸브입니다. 그래서 2차체 압력을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다고 해서 감압 밸브예요. 자, 요거를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신다면 요거 시퀀스 밸브 압력 스위치는 기억을 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낮다고 쳐요. 요거 두 개 남았어. 그런데 확실하게 아닌 거는 얘야. 그죠? 얘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 녀석입니다. 여기서 혼란되세요. 감압 밸브는 2차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닌 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혹시 다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기타 밸브. 기타 밸브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례 제어 밸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는데 오픈 루프에서 정밀도가 높은 전자비례 밸브를 사용할 경우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결과치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이 정도를 조금 신경 써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종류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요거를 표시한 이유는 뭐냐? 종류가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으니 사지선다로 뭐 다른 거 비슷한 말로 된 그런 뭐 압력 보상 제어 밸브 뭐 요렇게 해서 하나 4번을 딱 넣어놓는다 그러면 문제 내기 딱 좋죠. 예, 그래서 이 종류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종류는. 자, 서버 밸브, 카트리지 밸브. 입력 신호에 따라 비교적 높은 압력의 공급원으로부터 유체 유량과 압력을 상당한 응답속도를 가지고 제어하는 밸브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 서버 밸브에서는 상당한 응답속도, 요것만 기억하세요. 뭐 높은 압력 공급원 뭐 이 말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상당한 응답속도를 가지고 제어하는 반응 속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응답 속도가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크 모터, 유압 중폭부, 안내 밸브로 구성된다. 요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서버 밸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자, 그다음 카트리지 밸브 보겠습니다. 자, 요거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니폴드 블록의 공간에 단일 밸브 또는 다른 카트리지 밸브와 유압 부품이 함께 조립된 밸브다. 자, 복합 밸브입니다. 얘도 다른 단일 밸브나 아니면 다른 카트리지 밸브에 다른 유압 부품이 한꺼번에 더 섞여서 더 추가돼서 조립되는
그런 일정 블록 공간에다가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밸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로직 밸브는 이전에 배워줬던 압력 제어 밸브 중에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있죠? 자, 로직, 제어 기능을 하나의 밸브에 복합적으로 집약화하고 그런 게 로직 밸브가 되겠어요. 다시 회로를 하나의 블록으로 집약시킨 밸브다. 하나의 블록에 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직 밸브로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예제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바로 전에 나왔던 서버 밸브 이어 밸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소형으로서 대출력을 얻을 수 있다. 요거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맞습니다. 빠른 응답성,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맞죠? 자, 작동기와 부하 장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네, 요거 맞습니다. 소형으로서 가격이 저렴하다? 야, 요건 아닌데. 왜? 일단 복합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섞인다며요. 그러면 가격이 저렴할 수 있어요? 요거 안 되죠. 저렴이 안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 일단 4개 중에 잘 기억이 알딸딸해. 그러면 서버는 다른 것들 섞인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빠른 응답성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답을 충분히 좀 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가격이 쌀 수 없다라는 것까지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실 때 문제 자체에 있는 함정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문제 풀이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